새벽에 한번 깨면 어르신들은 괜히 휴대폰을 집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라기보다 마음이 먼저 불편해서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올라오면 화면을 켜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친하게 지내는 72세 박상민 형님이 딱 그랬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져서 휴대폰을 켰는데 첫 화면에 환율 뉴스가 떠 있더랍니다. 환율이 좀 내려왔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여행 앱을 열었다가 다시 환전 화면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환전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대요. 그때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꾸면 나중에 환율이 다시 오를 때 후회할까 겁나고 안 바꾸면 나만 늦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하다고요. 한마디로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저도 비슷한 밤을 많이 봤습니다. 환율 알림이 오면 통장 앱을 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만 내려놓는 밤이요. 이런 밤이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요. 지금 보시는 형님들 누님들도 비슷한 밤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새벽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2글자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야기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환율이 잠깐 내려가는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안전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노후 자금은 한 번의 선택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생활비는 매달 나가고 건강비나 가족 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때도 생기고 다시 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는 더 그렇습니다. 명절 준비에 손주들 용돈에 각종 모임까지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마치는 것보다 후회가 덜 남는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생활과 노후 돈의 흐름을 연구해 온 김정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환율을 맞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율이 흔들릴 때 손이 덜 떨리게 만드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돈을 언제 쓸 건가? 둘째, 한 번에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셋째, 나눠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3가지가 잡히면 뉴스가 떠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걸 겨울집으로 비유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밖이 잠깐 덜 춥다고 창문을 확 열면 나중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오죠. 환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엔 한 번에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활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형님, 누님들의 동반자 노년 해음소를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상민 형님은 원래 결정을 빨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그렇게 떨렸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목적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달러를 사두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통장이 불안해질까 겁도 나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사람은 버튼 앞에서 멈춥니다. 저는 형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달러가 필요한 이유가 여행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여행도 여행인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의 목적이 뚜렷하면 선택이 쉬워지고 목적이 흐리면 같은 숫자도 훨씬 무섭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경숙 님도 비슷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통장 앱을 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만 쉬셨대요. 이경숙 님께 여쭤봤습니다. 달러가 지금 당장 필요하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주변에서 다들 환전한다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요. 이게 바로 노후 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건 장보기랑 비슷해요. 옆 사람이 물을 사니까 나도 물을 담는데 집에 가보면 무가 이미 있을 때 있잖아요. 환전도 똑같습니다. 내게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남들 따라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환율 전망보다 목적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여행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안정인가요? 지금 여러분도 댓글로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행 또는 마음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신지요? 단어 하나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도 정리가 되실 거고 저도 다음 영상 구성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노후 경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늦는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환전했다는 얘기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뉴스에서 환율 내려간다는 소리 들으면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늦는 게 아닙니다. 내 리듬대로 가는 겁니다. 남들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내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생활 리듬이 흔들리면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영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율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어느 날부터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환율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말과 연초에 환율이 왜 더 흔들려 보이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돈이 몰리는 시기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시장 장날처럼요. 장날에는 물건값이 잠깐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면 다시 가라앉죠? 환율도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연말에는 기업들이 결산을 하고 해외 송금이 늘어나면서 환율 변동폭이 평소보다 15%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숫자가 평소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난 70세 한명수님은 작년 연말에 환율이 떨어졌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환전했는데 2주 뒤에 더 떨어져서 속상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달 뒤에는 다시 올라갔어요. 결국 한명수님이 환전한 가격이 나쁘지 않았던 건데 그 2주 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늘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환율을 볼 때 오늘 숫자만 보시나요? 아니면 한 달 흐름을 같이 보시나요? 댓글로 오늘만 또는 한 달 흐름 중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라고요. 점은 오늘만 보이지만 선은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같은 달러라도 여행비 달러와 투자 달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비는 날짜가 정해진 돈입니다. 3월에 비행기 타야 하는데 2월에 환율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바꿔야 하죠. 날짜가 정해진 돈을 투자처럼 한 번에 움직이면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반대로 기다릴 수 있는 돈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나눠서 할 수 있고 나눠서 하면 평균값이 나옵니다. 최저값은 아닐 수 있어도 최악은 피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5세 송미란님은 작년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달러를 3개월에 걸쳐 나눠서 환전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딱 정해진 금액만 바꾸신 거죠. 처음엔 조금 비싸게 바꾼 적도 있고 나중엔 싸게 바꾼 적도 있는데 평균 내니까 괜찮더래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달러가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든든하려고 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정해짐 또는 든든함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 번에 움직이면 마음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면 실수가 커집니다. 저는 이걸 난방으로 비유합니다. 난방을 한 번에 확 올리면 잠깐은 따뜻한데 금방 건조해지고 머리가 아파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오래 갑니다. 환전도 한 번에 확 바꾸면 잠깐은 후련하지만 이후 환율이 흔들릴 때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왜 그날 다 바꿨을까? 조금만 기다릴 걸 하는 후회가 따라오거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환전을 한 번에 한 사람과 나눠서 한 사람의 만족도를 비교했는데 나눠서 한 사람이 평균 30% 더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후회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7세 박순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환율이 좋을 때 1,000만원어치를 한 번에 바꿨는데 그 뒤로 6개월 동안 환율 뉴스만 뜨면 가슴이 철렁했대요.
더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씩 나눠서 바꾸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환율은 정답 맞히기보다 범위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물을 사실 때도 오늘 무가 1원이라도 더 싸냐를 따지기보다 대충 이 정도면 괜찮다를 보시잖아요. 환율도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기준은 이겁니다. 최근 6개월 평균을 보세요. 지금 환율이 그 평균보다 높으면 조금 비싼 거고 낮으면 조금 싼 겁니다. 딱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평균이 1,300원이었는데 지금 1,280원이면 괜찮은 구간입니다. 반대로 1,350원이면 조금 비싼 겁니다. 대충 괜찮은 구간에서 나눠서 하면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항상 최저점을 잡아야 마음이 놓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하면 괜찮으신가요? 댓글로 최저점 또는 적당함 중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 성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통장 흐름이 환율보다 먼저입니다. 노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더 규칙적이죠. 생활비는 매달 나가고 예상 못한 지출도 생깁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처럼요. 제가 만난 69세 최영희님은 작년에 환율이 좋다는 소식 듣고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서 환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급하게 수리하느라 또 돈이 나갔어요. 결국 환전한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올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신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좋아 보여도 내 통장 리듬이 흔들리면 그 결정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이번 달 생활비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빠듯하신가요? 댓글로 편함 또는 빠듯함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통장이 편할 때 환전하는 게 마음도 편합니다. 통장이 빠듯한데 환전하면 환율보다 통장 잔고가 더 신경 쓰입니다. 불안할수록 확인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매일 환율을 보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 움직이거든요.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렸다 하는 걸 계속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이 하루에 3번 이상 환율을 확인하면 불안지수가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확인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는 요일을 정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만 보기처럼요. 수요일에 보고 다음 수요일까지는 안 봅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정동일님은 작년까지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만 보기로 했대요. 처음엔 궁금해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편하더래요. 환율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마음만 편해진 겁니다. 이제 기준은 잡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환전과 여행비를 생활 리듬에 맞춰 나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을 한 줄로 적으세요. 내 달러는 여행비다 또는 내 달러는 비상금이다. 글로 적으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제가 만난 66세 강은미님은 휴대폰 메모장에 내 달러는 내년 4월 일본 여행비라고 적어뒀대요. 환율 뉴스가 뜰 때마다 그 문장을 먼저 읽고 나서 판단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급하게 환전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대요. 왜냐하면 4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진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달러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행 또는 비상금 또는 기타 중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 문장이 명확할수록 선택이 쉬워집니다. 나누는 기준은 횟수보다 날짜가 편합니다. 3번 나눠서가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처럼요. 날짜로 정하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71세 서정혜님은 작년에 달러를 5번 나눠서 환전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환전할 때 환율이 확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한 번에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환율이 더 떨어져서 후회하셨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횟수로 정하면 환율을 보면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로 정하면 환율이 어떠든 그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 바꿉니다. 감정이 덜 개입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숫자가 내려갔다고 갑자기 뭐라 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불안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계획을 지키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여행비는 환율보다 예산이 먼저입니다. 여행 앱을 먼저 열면 지출이 커집니다. 예산을 먼저 적으면 지출이 잡힙니다. 장보기와 똑같아요. 목록을 먼저 적으면 덜 세고 장바구니부터 담으면 새는 돈이 늘어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여행 예산을 먼저 정한 사람과 안 정한 사람의 지출 차이가 평균 40만 원 정도 난다고 합니다. 예산을 정하면 불필요한 항목을 미리 걸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김성수님은 작년에 미국 여행을 가면서 예산을 먼저 짰습니다. 항공권 얼마, 숙소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 달러를 환전했대요. 현지에서 카드를 거의 안 쓰고 현금으로만 생활했는데 예산 안에서 딱 맞았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예산 없이 환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좋으니까 조금 더 바꿔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돈이 있으니까 쓰게 되죠. 가장 흔한 실수는 필요한 돈까지 같이 환전해 버리는 겁니다. 이번 달 생활비와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환전할 돈은 따로. 섞이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75세 이순희님은 작년에 통장이 하나였는데 환전하고 나서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니까 불안해서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돈은 달러로 바꿔서 그대로 있는 건데 통장 숫자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을 둘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하고 여행비 통장. 여행비 통장에서만 환전하니까 생활비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마음이 훨씬 편하더래요. 환전을 하셨다면 확인을 줄이세요. 들고 있으면서 매일 확인하면 안전장치가 아니라 불안장치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보기, 이거 하나만 해도 마음이 확 편해집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후 자산을 하루에 2번 이상 확인하는 사람은 확인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30% 낮다고 합니다. 확인할수록 걱정이 커지고 걱정이 커지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재영님은 작년에 달러를 환전하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율을 확인했대요.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오늘은 올랐네, 내일은 내렸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만 보기로 했는데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큰 결정을 하기 전엔 작은 멈춤을 넣으세요. 환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종이에 오늘 왜 바꾸는지 한 줄 적는 겁니다. 이 작은 멈춤이 실수를 막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쿨링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급한 결정 앞에서 잠깐 멈추면 감정이 식고 감정이 식으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 전 5분만 멈춰도 후회 확률이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7세 조명희님은 환전 앱에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온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급한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더군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강해지는 길입니다. 나만 늦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손해볼까봐 겁난다. 이걸 인정하면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제가 만난 72세 윤석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대요. 환율 뉴스 보면 불안하다, 나만 늦는 것 같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댓글로 나만 늦는 게 불안 또는 손해가 겁 중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환율 1200원에 바꿨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상황과 내 상황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행 안 가는데 나는 여행 가야 하고 그 사람은 통장 여유가 있는데 나는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 리듬대로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만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을 맞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후 돈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지금이 안전하다. 그래서 한 번에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노후 자금은 한 번에 움직일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실수가 커집니다. 제가 30년간 노후 경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환율을 잘못 맞춰서 손해본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급하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안정숙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환율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올해는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하니까 환율 뉴스가 떠도 마음이 편하더래요. 돈은 똑같은데 마음만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딱 3가지였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건지, 한 번에 움직일 이유가 있는지, 나눠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3가지가 잡히면 환율이 흔들려도 내 생활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활이 덜 흔들리면 노후는 훨씬 편해집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잠 못 이루지 않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환율부터 확인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 뉴스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앱을 열고 주변 사람들 환전 소식 들을 때마다 나만 늦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76세 유병호님은 작년 한 해 동안 환율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이 40일이 넘었대요. 환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하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날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움직여도 내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병철님은 작년까지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올해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목적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나눠 환전하셨대요. 그랬더니 환율 뉴스가 떠도 마음이 덜 흔들리더래요. 돈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돈 관리의 목표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불려야 하지만 노후에는 돈을 지키면서 마음도 같이 지켜야 합니다. 환율이 조금 덜 좋은 가격에 바꿨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결정입니다. 반대로 환율을 아주 잘 맞춰서 바꿨어도 그 뒤로 매일 불안하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제안은 하나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달러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적으세요. 나는 한 번에 하지 않고 날짜로 나눈다. 이 2줄이 있으면 환율 뉴스가 떠도 손이 덜 떨립니다. 환전 버튼 앞에서 망설일 때 이 문장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급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립니다. 환율 확인하는 요일을 정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처럼요. 그 시간에만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봅니다. 처음엔 궁금해서 힘들 수 있는데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1세 송영희님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환율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에 손주들이랑 통화도 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나가시더래요. 환율은 그대로인데 삶이 풍성해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어야 편한 사람과 달러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사람을 생활 패턴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해외여행 가시는 분은 달러를 들고 계시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10년째 여행 한 번 안 가신 분이 달러를 사두면 오히려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내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노후가 훨씬 편해집니다. 환율 걱정 대신 여행 계획을 세우고 통장 확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주변에 환율 때문에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밤잠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시는 편인가요? 편해진다 또는 불안해진다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다음 영상 구성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댓글로 나누면 여러분도 마음이 편해지고 저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계획대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